여야 전략통 의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1부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초대했고 제 2부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주류의 브레인 전략통입니다. 민병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YTN이 상암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상암동 시대 오후 3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전 개축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시간에 처음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예. 많은 발전 바랍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들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공정하게 성실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쓴 소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도별로 다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혹시 못 보신 시청자들도 계시니까 먼저 한번 시도별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좀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되게 한 달 전부터 네. 지금까지 되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부권에서는 충남의 안희정 우리 도지사, 충북의 이시정 도지사, 또 강원도의 최문선 도지사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요. 예. 수도권은 굉장히 거의 지금 박빙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굉장히 추이가 중요하겠죠. 2달 동안 선거 관리 어떻게 하냐 하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상암시대 개막 특집 YTN 여론조사. 먼저 서울시장 맞대결입니다. 정몽준 대 박원순 43.8% 대 42.7%, 1.1%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정몽준 의원이 앞섭니다. 새누리당에서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하면 32.9% 대 51.5%로 새정치연합 박원순 시장의 승리입니다. 이혜원 의원 출마 시에도 현 박원순 시장이 57.3%의 지지를 받아 이깁니다. 다음은 경기지사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47.6%,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 36.7%로 남경필 의원 우세입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전 도교육감과의 대결입니다. 49.8% 대 35.8%로 남경필 의원이 14%포인트 차이로 앞섭니다. 다음은 인천시장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새누리당 유정복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입니다. 유정복 전 장관 40.6%, 새정치연합 송영길 현 시장 45.4%로 송영길 시장 우세입니다.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출마할 경우입니다. 새정치연합 최문순 지사가 새누리당 이광준 전 춘천시장을 16.9%포인트 앞섭니다.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 출마 시에도 28.5% 대 50.4%로 새정치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승리입니다. 정창수 전 차관이 나올 경우를 보겠습니다. 역시 최문순 지사가 50% 지지를 받아 2배 가까이 앞섭니다. 다음은 충남지사입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31.5%, 새정치연합 안희정 지사 49.8%로 안희정 지사의 승리입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출마할 경우 안희정 지사는 52.9% 지지를 받아 더 많이 앞서 나갑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전 의원 출마 시에도 26% 대 53.7%로 안희정 지사가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인천, 강원, 충남 결과가 나올 때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 봤는데요. 자,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 물론 지금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추격을 해오다가 지금은 어쨌건 오차 범위 안에서지만 정몽준 후보가 앞섰는데요.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삼류 드라마인데. 삼류 드라마요? 네, 삼류 배우를 갖다가 갑자기 영입을 해갖고 캐스팅해서 네. 사실 삼류 드라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예. 그 경선 과정 자체가 썩 유쾌하지는 않았죠. 예. 박심 논쟁이 대부분이었고 또 칩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줄 알았더니 삼류 영화라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예. 거기 근데 배우들이 다 삼류란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다 통틀어서. 언론이 또 관성을 또 계속 쓰다 보니까 이쪽 이제 관심도 올라가는데 아직은 우리의 시즌이 아닌 거죠. 지금은 그들의 시즌인 거고 우리가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우리의 광역 후보들은 예. 현직인 경우 대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본선에 뛰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 다시 또 우리의 주목 효과가 높아지면서 다시 격차를 벌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역 단체장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경기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지금 많이 뒤처지거든요. 남경필 의원에 비해서요. 경기는 저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 효과가 사실상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남경필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쪽은 사실은 표심이 저쪽 지지자들의 표심이 남경필 후보로 사실 다 흔쾌히 뭉쳐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쪽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 마음이 A, B, C 어떤 사람은 A고 어떤 사람은 B고 어떤 사람은 C인데 그래서 가상 대결을 물어봤을 때 흔쾌히 아직 다 결집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김진표, 김상곤, 원혜영 세 분이 지금 접전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민심이, 바닥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세 분 중에요. 그런 이제 좀 제가 경기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서울의 동대문을 지역으로 이제 하고 있어갖고 예. 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동북부 민심 같은 경우 제가 뭐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가니까 사실 피부로 느끼는 바가 많죠. 예. 근데 경기도는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그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이 나게 되면 예. 결집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하나 네. 80년대, 90년대는 경기도가 보수적인 지역이었어요. 예. 압도적으로 지금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도 그쪽 의석이 많았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이후에 예. 뉴타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불행들이 그 지역에 결집이 되고 누적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된 바가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그 정치 지형이 바뀐 점이 있어서 앞으로 후보가 어떻게 그 캠페인을 펼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경필 의원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저렇게까지 폭발력이 있을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남경필 의원이 5선을 하면서 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결론을 맺은 일은 없어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갖고 결실을 본 일은 없어요. 우리 정몽준 의원이 7선 의원을 하면서 법안을 15개 내셨다고 했던가요? 사실 뭐 1년의 대부분을 6개월은 뭐 외유도 가고 또 다른 다른 일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사실 예. 국정을 갖다 매듭진 적은 없는데 남경필 의원은 1년에 한 2개월은 그 새누리당, 민정당 뭐 이런 데가 어려울 때 꼭 나서서 개혁, 뭐 쇄신, 뭐 경제민주화 이런 거 갖다 2달을 참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잘하고 떠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분이 더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 쪽 후보들이 훨씬 개혁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기도 여론 지형, 정치 지형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시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1대1 구도가 되고 토론을 붙으면 그 남경필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분장, 화장 이런 부분이 많구나 네. 하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요. 이분 뭐 하시는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여의도 가셔서 야당 대표들 만나서 안철수 대표가 만나자고 대통령 만나자고 했었던 제안을 공식 거부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안철수 대표께서 야당 대표인데 청와대로 불쑥 찾아가서 면담 신청에 민원인들처럼 이름 쓰고 만나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야당 대표로서 맞는 행동이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정말 만나줄 것이라고 기대했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꾸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참 참신하다. 참신하다. 과거에는 야당 대표 가서 심지어 야당 대표가 직접 가서 예. 손피켓 들고 그 앞에서 시위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예의는 갖췄죠. 사전에 연락을 했죠. 사전에 찾아가겠다고 전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준우 수석이 네. 미리 답변을 갖다 일정한 답변을 갖고 나온 것이죠. 대통령은 뭐 현실 정치에 개입 안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전혀 불쑥 찾아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1967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당직을 갖고 있지 않는 김상현 의원이 사실 뭐 불쑥 찾아가서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죠. 독재였던 칼과 총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개 의원이 찾아왔을 때, 그건 당대표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 의원이 찾아와서 정말 나라가 걱정된다. 당신 삼선경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파국은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우락 비서실장이 만나주고 비서실장이 바로 대통령하고 만나준 적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실 아버지의 정치의 어떤 일말을 배웠다고 한다면 옆에서 곁눈질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겠다고 하고 일본 총리도 만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예. 한국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결국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규제개혁이랄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누구랑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김정은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의 총리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요, 금요일부터 지방선거 보이콧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선거 참여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신주류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민병두 의원님 그리고 최재천 의원님 이 두 분한테도 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콧을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세게? 저라면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도 안 하고요? 저라면 합니다. 사실 이 거짓말도 약속 아닙니까? 네. 이 사단을 만든 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체제를 갖다가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뭡니까? 선거 아니겠어요? 예. 선거를 갖다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선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약속과 그 번복을 인해서 이 사태가 생긴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도입된 400년 역사상 세계 어느 나라에서 두 가지 규칙을 갖고 선거를 치르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정말 책임을 묻고 태도를 갖다 물으려면 무슨 단식 투쟁하고 농성하고 이런 수단 갖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정말 선거 보이콧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뒀을 때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응답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네. 오케이 맞다 사과하고 이런 상황은 막아야겠다. 그러니 여야 대표 다 같이 오라고 그래갖고 뭐 법 개정이 힘들다고 한다면 정치적 신의와 약속을 이번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한다 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긴장도가 최고 수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야권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들어보니까 끝까지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강한 카드를 갖고 나감으로써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겠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선거를 진짜 안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닌 거군요. 그런 결기를 갖고 움직였을 그런 때 결기를 과거에 갖고 뭐 우리 저 삼김 시대 취재도 해보셨겠지만은 예. 삼김 시대는 사실 실제 동원의 정책도 가능했잖아요. 예. 또 삼김을 통해서 국민 다수가 어떤 그 시대의 변화를 갖다 체험하고자 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이런 초강수를 줬을 때 어떤 정부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죠. 그럴 경우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수회담이라는 어떤 카드를 통해서 예. 국면을 해결하고 그래왔죠. 네. 사실 그건 뭐 박정희 시대부터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이건 정상적으로 이런 뭐 이런저런 카드를 갖고 나가지 않아도 대통령이 사실은 선거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체제의 최종적인 수호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다 분명히 지금쯤은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 예. 하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지금 뭐 접점이 안 나타나니까 4년 뒤에는 무공천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자, 여야가. 그런 대안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뭐 새누리당에서 그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누가 제안한 것은 공식 제안한 건 아니고 그런 게 어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이 우선 지금 이 상황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예. 어떤 민주주의와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약속 아닙니까? 네. 자기들의 기초 단체, 기초 의원들 갖다가 한 2,000명 가까이 모아놓고 광역의원 모아놓고 예. 대통령 후보가 강변을 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박수를 받은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국회의원의 어떤 권위적 어떤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네. 지방은 기초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여러분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사안이에요. 박근혜 후보께서의 당시에. 예. 그 뭐 녹음 테이프 다 볼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YTN 자료 화면 한번 다음에 올 땐 그 한번 YTN 자료 화면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예. 그랬던 분들이 지금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갖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아주 정치적 기본적으로 예의도 아니거니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예. 뭐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근데 지금 혼란을 막아야겠다.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4년 동안 심사숙고해 가면서 지켜나가자. 예. 당장은 이번 문제는 뭐 같이 하자든지 혹은 같이 하지 말자든지 이런 뭐 제안을 해온다고 한다면 네. 같이 논의할 수 있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YTN이 여론조사를 이번에 실시한 것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들에게 여쭤봤거든요.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요. 자, 그 결과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보시죠.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에 대해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47.2%, 새정치연합이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하는 쪽으로 31.2%, 모르겠다 21.5% 이렇게 나왔고요.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더군요. 자,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의 위기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또는 뭐 다른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보다도 먼저 그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또 커다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좀 퇴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야권이. 야당 대표께서 계속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퇴로를 안 찾을 것인가 그냥 이렇게 갈 것인가 또 싶기도 하고요. 의원님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접점을 찾아서 퇴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당대표라면 예. 그래서 저한테 진군할 것이냐 회군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진군을 선택합니다. 아직은 진군할 시점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 3월 2일 날 네. 그 창당 발표 때도 그랬습니다. 그 새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창당 대회 때도 우리 안중근 의사 손도장까지 보여줘가면서 예, 예. 국민과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게 보면 미래의 자산을 얻어가는 것이고요. 미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고요. 약속은, 신뢰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미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고요. 기초에서 다소의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광역에서 그만큼 우리가 명분을 갖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는요. 네. 실제로 하루에 제가 10시간, 12시간 같이 우리 기초 후보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네.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하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불이익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20명만 이 사람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20명만 설득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주십시오. 그럼 국민들이 다수가 끄떡끄떡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긴장감 내부에 이런 것들이 더 최고조에 달하면서 뜻밖의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5월 30일, 네. 31일 양일간 예. 사전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봄에 사전투표는 8.5% 아마 가을도 아마 그 정도 안팎이었을 거예요. 안철수 김무성 선거 또 서청원 그 선거 때 되게 한 8.5% 안팎이었는데 지금 뭐 지역구당 현수막이 600개, 1000개씩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판이라고 한다면 네. 최소한 12 내지 15%는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저는 중앙선관위에 당에서 아마 요청했을 텐데요. 전국의 읍면동에 투표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는. 예. 이거 안 된다. 12 내지 15% 많으면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투표소 늘려라. 늘려서 이 사전투표하고자 하는 국민들 갖다 다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놀라운 결과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본선거일은 새벽 0시부터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일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투표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표소 가면서 기초단체장이 누구라고, 기초의원이 누구라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되묻고 이런 어떤 이 선거운동 양상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 의원님이 김재원 의원에게 보내신 질문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께서 답하셨고요. 자, 이번엔 거꾸로 김재원 의원께서 민병두 의원께 드리는 질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이 당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지금 상향식 경선이 당내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에서 갑자기 다시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새정치연합도 공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축적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회군의 명분 아니냐 그거거든요.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진군을 하겠다. 네.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예. 명나라 공격하는 것이 4가지 불가의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불가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지금 무공천제 불가 이유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지혜로 결국은 승리하고자 하는 방법을 예. 지역에서부터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 후보가 되든 국민 후보가 되든 국민들이 결국 후보를 만들어 줄 것이고 네. 결국 표를 갖다 하나로 모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주류에서요. 예. 이번 선거 이후에 결국 당권을 놓고 다시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끝까지 밀고 나간 안철수 김한기 대표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 않느냐. 그 명분을 지금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냐. 구주류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주류가 지금 계속해서 저는 뭐 신주류, 구주류라는 표현이 좀 하여간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 네. 당내 일각에서 예. 계속해서 지금 무공천에다 번복하고 공천제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대표는 그 수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패배할 경우는 결국 그 공천을 받지 못한 무공천제로 가서 뛴 수없이 많은 기초 후보들, 기초 단체장들이 모두 반기를 들고 두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런 식의 가정법과 그런 식의 논리 전개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전쟁이 나면요. 예. 전쟁이 나면 모두가 함께 총구를 갖다 상대방을 향해서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수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일선의 작은 사령관들이 다 거꾸로 네. 우리 쪽 사령관을 향해서 예. 장수를 향해서 지금 이런저런 어떤 비판을 하고 가정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네. 선거 책임론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불안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현재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거짓말 갖다가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예. 심지어 안보 문제도 무능이 아니라 이제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국민을 속였습니까? 과거의 정권은 무능하기만 했는데 이제 거짓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들도 거짓말하고 청와대 행정관 부패 문제도 거짓말하고. 근데 그쪽의 거짓말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불안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이 문제다. 지금은 희망의 바이러스를 갖다 유포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불안 바이러스 당내에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들었고요. 일부에서는 김재원 의원께 들었고 비슷한 강도와 비슷한 분량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강도가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병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